Bienvenido a mi Latam.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전반적인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중남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스페인어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남미가 왜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리는지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 3강으로서 라틴 아메리카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4강까지 이어서 중남미 지리와 기후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어스를 한번 쭉 펴서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중남미 쪽으로 한번 이렇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남미에는요 33개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엔에 공식적으로 그 독립국가로 등록된 나라가 190여 개 국가니까 한 17% 정도의 국가 수로 따지면 나라가 중남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중남미에 33개 국가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17%, 18%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33개 국가를 중남미 이제 33개 국가를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잘 알려면요. 지역별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그 나라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잠깐 봐주시면요. 이게 이제 중남미 전체 지도인데요. 이걸 지역별로 나누면 여기 위로 북미. 원래 멕시코가 지리적으로 중미에 포함이 되는데 이 지역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중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멕시코가 북미로 이렇게 포함이 됐어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아마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 중미가 중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멕시코는 그런 중미하고 엮이는 것보다는 이 북미에 들어가는 것을 더 자기들이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뭐 멕시코는 북미에 속한다. 그래서 북미에 멕시코 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미 지역이 있잖아요. 이 중미 지역에 7개 나라가 있습니다. 7개 국가가 있는데 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보면은 요 멕시코 바로 밑에 구아테말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아테말라 밑에 딱 나누어서 왼쪽에 엘살바도르가 있고 오른쪽에 온두라스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니카라과가 있고 그 밑에 코스타리카. 요렇게 5나라를 중미 5개국 연방이라고 불러요.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원래 독립 당시에는 한 나라였는데 요게 갈기갈기 찢어져서 5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면 7개국이라고 했는데 요 5개 말고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파나마가 있죠. 근데 이 파나마는 왜 중미 5개 연방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면 원래 파나마는 콜롬비아 땅이었어요. 콜롬비아 땅이었는데 미국이 여기 파나마 운하를 만들면서 이 파나마 운하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콜롬비아에 속해 있으면 콜롬비아라는 큰 나라에 속해 있으면 좀 다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파나마 지역을 독립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파나마가 콜롬비아에서 독립해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나라는 뭐냐면 여기 벨리제라고 있죠. 여기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그 이후에 독립을 했죠. 이렇게 7개국이 중미에 있죠. 이 중미 7개국, 중미는 중남미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중남미가 광산물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이 중미 지역에는 광산물이 없어요. 석유도 안 나고요. 그래서 농사, 바나나나 커피 농사로 먹고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지역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북미 이 세계 중미
북부 세계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불리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 지역이 특히 힘들죠. 그래서 이민 미국으로 어떤 이주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나마 이 코스타리카하고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 수입 때문에 그나마 살림이 괜찮고요. 코스타리카는 여기는 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여기는 중남미에서도 잘 사는 나라고요. 요 나머지 국가들은 중남미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중남미에 안데스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요 다음 그림에 보면 이 남미의 지도에 보면 이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요. 이 안데스 그래서 그 지역을 안데스 지역이라고 부르죠. 그 안데스 국가들이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칠레까지 볼리비아를 거쳐서 이렇게 칠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죠? 여기도 두 갈래로 갈려졌다가 에콰도르에서 만나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 안데스 산맥 지역을 안데스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안데스 지역에 그러면 어떤 나라가 있느냐? 처음 시작부터 보면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콜롬비아, 그 다음에 에콰도르, 그 다음에 페루, 그 다음에 볼리비아 이렇게 5개 국가를 안데스 지역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럼 칠레는 왜 아니냐? 칠레도 안데스에 있는데 왜 아니냐 하면 칠레는 여러 가지 성격상 요 지역 국가들하고 같이 분류를 하기 때문에 칠레는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이 인종 분포도 있고 국민 소득 수준도 있고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칠레는 빠졌습니다. 이 안데스 지역의 특징은 이 광산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광산물이 풍부해요. 대부분 다 산유국가죠. 베네수엘라 산유국가죠. 콜롬비아도 산유국가죠. 에콰도르도 산유국가죠. 페루도 산유국가죠. 볼리비아는 천연가스가 또 가장 큰 수출품 중에 하나인 나라지 않습니까? 이게 광물들이 풍부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라면 잉카 문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이런 쪽에는 원주민들이 굉장히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남미에서 여기 이 지역에는 광물 때문에 한 중간 정도로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중간 정도로 사는 그런 지역이고 광물이 풍부한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요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 요게 콘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Southern Cone, 남쪽에 있는 콘 지역, 콘처럼 생긴 아이스크림 콘, 그죠? 콘처럼 생긴 지역. 뭐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남부 원추형 지대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뭐는 그렇고요. 그냥 Southern Cone, 스페인어로는 코노 수르라 그럽니다. 코노가 콘이고 수르가 남쪽이니까 코노수르 지역, 코노수르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곳이죠. 자, 요 지역에 어떤 나라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이렇게 5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고요. 산업 발전도 가장 많이 이루어진 나라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나라는 산업 발전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또 농산물도 많이 나고 광산물도 많고 농산물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도 백인 인구가 아르헨티나나 뭐 브라질도 특히 남부 지역에는 우루과이 이런 지역은 백인 인구가 뭐 거의 90% 이상일 정도로 또 백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살고 풍요로운 지역이 바로 이 남부 원추형 지대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 카리브 지역인데요. 카리브 지역인데 이 카리브 지역은 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 카리브 지역을 안티아스 제도라고 불러요. 안티아스 제도. 안티아스 제도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좀 큰 섬들을 대안티아스 제도라고 부르고 작은 섬들을 소안티아스 제도라고 불러요. 대안티아스 제도에는 어떤 나라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쿠바가 있죠. 카리브의 가장 큰 나라, 카리브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쿠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즘 그 지진이나
뭐 대통령 암살 등등으로 아주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IT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게 음악으로 유명한 자메이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하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5국가, 바하마스, 쿠바, 자메이카,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이렇게가 대안티아스 제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여기 푸에르토리코, 여기가 푸에르토리코인데 푸에르토리코는 왜 그러면은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푸에르토리코는요 정식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자치국가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대통령을 뽑아서 스스로 자치적으로 통치하긴 하지만 외교적으로 미국에 속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식 독립국가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푸에르토리코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국가를 대안티아스 제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안티아스 국가들이 여기 쭉 있는데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이름만 한번 보면 안티구아, 바부다, 바베이도스, 도미니카 연방, 그레나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렇게 8개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도미니카 연방인데요. 이 같은 도미니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헷갈리지 않게 이 나라는 도미니카 연방이라고 하고 이 나라는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꼭 붙여줍니다. 모든 나라가 공화국이죠. 우리나라도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죠? 공화국인데 우리나라를 굳이 뭐 대한민국 공화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공화국이라고 꼭 붙여주는 이유가 요 도미니카 연방이라는 나라가 또 있기 때문에 꼭 구분하기 위해서 또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반드시 이 나라는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렇게 8나라가 있고 이 중에 제일 큰 나라가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좀 큰데 나머지 나라들은요 인구가 10만, 7만, 8만 뭐 이래요. 이런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나라가 더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남미 북부 지역에 여기 3개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가 원래 이 스페인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고 있을 때 유럽 세력들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를 넘볼 때 요 북부 지역에 들어와서 요거를 영국하고 네덜란드하고 프랑스 요 3나라가 요 3지역을 나누어서 가져요. 그 제일 왼쪽에 끈은 영국, 그다음에 중간에 끈은 네덜란드,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은 프랑스가 나누어 이렇게 가졌었는데 영국이 지배했던 지역하고 네덜란드가 지배했던 지역은 지금 독립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이 지배했던 지역은 가이아나가 됐고 네덜란드가 지배했던 지역은 수리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 2개가 독립국가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아직까지도 식민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령 가이아나라고 불려지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식민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지역을 아메리카 대륙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식민지로 남아있는 지역이 여기예요. 카리브해는 아직까지 섬나라들 중에서 식민지로 남아있는 지역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대륙에서는 식민지로 남아있는 지역이 아무데도 없는데 여기 딱 하나 여기 프랑스령 기아나가 아직까지 식민지로 남아있죠. 자, 이렇게 2나라.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중남미 33개 국가가 북미에 1나라 멕시코가 있고 중미에 7개 국가가 있었죠. 그죠? 카리브에 15개 국가가 있는데 대안티아스 제도에 5개, 그 다음에 소안티아스 제도에 8개, 그 다음에 이 남미 카리브 연안 국가 북쪽에 가이아나, 수리남 2개 해서 15개 국가가 카리브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미 지역은 안데스 지역에 5개 국가가 있고 남부 원추형지대 꼬노수르 지역에 5개 국가 이렇게 해서 33개 국가가 중남미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중남미 33개 국가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쭉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북미, 중미, 그 다음에 안데스, 그 다음에 남부 원추형지대, 그 다음에 카리브해는 대안티아스 제도, 소안티아스 제도, 그 다음에 북부, 남미 북부의 카리브 연안 국가들 이렇게 해서 머릿속으로 쭉 하면서 나라 이름들을 한번 쭉 기억해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계속 이어서 3강에 이어서 4강 그대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리와 기후 조건에 대한 건데
우리가 뭐 여기서 중남미 뭐 지리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고 중남미 지리의 가장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남미는요, 여기 지도상에 보면 여기가 적도죠, 적도. 그죠? 그래서 여기 적도를 지나가는 에콰도르, 이게 바로 적도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는 이퀘이더, 스페인어로는 에콰도르가 적도라는 뜻이죠. 그죠? 여기가 적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북이 30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남이 30도. 여기는 열대 지역이죠. 열대 지역. 그죠? 여기 보세요. 대만, 타이완 같은 나라들 여기는 1년 44칠 더운 열대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남미는 사실상 중남미 땅의 거의 5분의 4는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속한다. 그죠?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물론 뭐 온대 지역은 칠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 브라질 남부 이런 지역에 이제 온대 지역이 있죠. 그죠? 온대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남쪽에 가면 한대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온대 지역에 속하는 나라들 이렇게 조금 뭐 한 5분의 1 정도. 그리고 나머지 5분의 4는 다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속하는데 그런데 중남미에 가면은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딜 가나 그렇게 덥지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요.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 산악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남미 지도를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면 중남미는 북쪽 지역은 이 북중미 지역은 보면 중앙이 다 산맥이에요. 이게 시에라 마드레 옥시덴탈, 시에라 마드레 오리엔탈, 엄마 산맥, 서쪽 엄마 산맥, 동쪽 엄마 산맥 이게 있고 중앙에는 고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중미는 보면은 중앙이 다 이렇게 고원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그냥 바닷가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 유카탄 같은 데는 가면은 1년 44철 덥죠. 그죠? 여기는 덥죠. 그 요런 지역에 멕시코 시티도 여기 있고 뭐 구아테말라 수도도 여기 있고 엘살바도르 수도 뭐 저 온두라스 수도 니카라과 수도 이런 대부분의 수도들은 대부분의 그런 도시들은 이 산악 지역에 다 있어요. 그리고 남미에도 가서 보면 이 서쪽에는 이렇게 안데스 산맥이 쫙 뻗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동쪽에는 브라질 고원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주요 도시들이 다 여기에 있죠. 보고타, 뭐 키토, 뭐 쿠스코, 뭐 이런 주요 도시들이 라파스, 이 주요 수도들이 대부분 그리고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이 산악 지역에 다 있죠. 그러니까 중남미는 가면은 덥지가 않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 높이가 주요 멕시코 시티 같은 경우에는 2240m예요. 백두산보다 더 높이 있습니다. 보고타도 2600m, 키토도 2850m, 볼리비아는 3650m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여러분들 인간이 이 호흡 곤란을 느끼는 그런 높이가 3000m예요. 멕시코 시티는 가면 사실은 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숨쉬기가 힘들다 뭐 이런 거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밥 해보면 알죠. 밥을 해보면 멕시코에서 그냥 압력밥 멕시코 시티 가서 압력밥솥에다 밥을 하면요. 밥이 설익죠. 우리 등산 가서 한 1000m, 2000m 정도 되는 산에 가서 등산 가서 밥하면 잘 안 되니까 위에다가 막 돌 누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는 가서 밥을 하면 설익으니까 다들 압력밥 한국 사람들 밥할 때는 압력밥도 갖고 가서 이렇게 밥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해보면 아 정말 여기가 높은 곳이구나 아는데 그냥 생활할 때는 크게 못 느끼거든요. 근데 3000m가 넘으면 그걸 느껴요. 제가 그걸 느껴본 게 저 페루의 그 쿠스코, 그 잉카의 수도였던 쿠스코 있죠, 그죠? 마추픽추 가려면 그 쿠스코로 가서 가야 되는데 그 쿠스코가 한 3,300m 정도 되거든요. 거기 가니까 정말 숨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그 관광 안내하는 사람이 처음에 와서 그래요. 공항에 내려서 이제 안내하면서 일단은 호텔로 가서 한 반나절 정도는 누워서 좀 적응을 해라, 쉬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말을 잘 듣고 가서 쉬어서 큰 일은 없었는데 그러지 않고 막 빨리 구경하겠다고 막 처음부터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고산병 걸려가지고 고생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3000m가 넘으면 확실히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 같은 곳은 3650m니까 여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뭐 여기 대사관, 외교관 분들이나 아니면 뭐 상사 직원들 이런 분들 라파스 이런데 그 발령받아서 가시면 상당히 고생스러워서 아마 거기는 뭐 특별 수당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이런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남미 가면 사실상
이 다 열대 및 아열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덥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리적 특징을 하나만 뭐 더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산악 지역이고요. 이렇게 안데스 여기는 그 산악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평원 지역은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아마존 지역과 팜파스 지역인데, 이 평원 지역이니까 열대 지역이니까 여기는 거대한 밀림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밀림. 그다음에 전 세계 지구의 허파, 지구의 산소의 3분의 1이 이 아마존 정글에서 나온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마존 지역이고, 여기는 온대 지역이니까 거대한 초원이죠. 정말 팜파스 이 지역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내가 저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팜파스 지역이죠. 그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기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굉장히 긴 거리죠. 그죠? 근데 거기 가면서 비행기 밖으로, 창밖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다보고 가는데 3시간 동안 정말 끝없는 평원이 이어지더라고요. 그 평원에 그냥 소떼들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정말 사람 수보다 소의 수가 더 많은 그런 나라라고도 하죠. 그죠? 자, 그런 팜파스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중남미의 주요한 강 3개만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마존 강이 있죠. 여기 이 지역에 아마존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지역에 여기는 오리노코 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리노코 강. 여기는 이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된 지역이죠. 오리노코 벨트라고 해서 이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 개발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오리노코 강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 리오델라 플라타 강이라고 있는데, 이 강은 이름이 좀 묘해요. 보면 지도에 보면 출발하는 요 지점은 리오델라 플라타 강인데 그 다음부터는 파라나 강이 돼요. 그러다가 파라과이로 접어들면 파라과이 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우루과이로 쭉 빠지는 요 강은 또 우루과이 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강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냥 통칭해서 리오델라 플라타 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 강이 있습니다. 자, 중남미 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남미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중남미 33개 국가들을 이렇게 지역별로 딱딱딱 분류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중남미 지리와 기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 가장 특징적인 것들만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